미용사 헤어 자격증의 미용 이론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미용이란 복식이의 인위적인 기술로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기교를 행하는 것입니다. 복식이란 입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 기술은 커트, 드라이가 있으며 화학적 방법은 염색, 펌 등이 있습니다.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용의 특수성에는 자기 의사 표현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소재 선정도 손님 신체의 일부이므로 제한되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적 제약을 받아요. 커트를 세어라 내어라 12시간 동안 하면 고객님 허리 아프겠죠? 정적 예술이므로 형태가 미적 효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미용은 부용예술에 속합니다. 부용예술은 자유예술의 반대말입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미용의 특수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손님의 요구가 반영된다. 2. 시간적 제한을 받는다. 3. 정적 예술로서 미적 효과의 변화를 나타낸다. 4. 유행을 창조하는 자유예술이다. 답은 4번입니다. 미용은 자유예술이 아닌 독립성이 없는 부용예술에 속합니다. 미용의 과정에는 소재, 구상, 제작, 보정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앞 글자를 따 소구, 제보로 외우실게요. 소재는 제한된 신체의 일부로서 개성미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의 두상, 모질 등을 파악해야겠죠? 구상은 손님의 의견을 파악하여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손님의 의사 반영이 중요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합니다. 제작은 기교와 개성미를 충분히 발휘하며 보정은 마무리 작업으로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실수나 부족함을 보완합니다.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미용의 과정이 바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1. 소재, 구상, 제작, 보정 2. 소재, 보정, 구상, 제작 3. 구상, 소재, 제작, 보정 4. 구상, 제작, 보정, 소재 답은 1번 소재, 구상, 제작, 보정입니다. 우리 앞글자를 따 소구, 제보로 외우기로 했어요. 소구, 제보 기억하실게요. 미용사의 자세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미용사들의 직업병, 손목 터널 증후군, 목 허리 디스크, 오십견, 하지 정맥류 등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용사의 올바른 자세 알아볼게요. 어깨 관절은 고정시키고 손목만 움직입니다. 안구와 소자의 거리는 25에서 30cm입니다. 작업 대상은 자신의 심장부 높이와 일치시킵니다.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미용 기술을 행할 때 올바른 작업 자세를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항상 안정된 자세를 취할 것 2. 적당한 힘을 배분하여 시술할 것 3. 작업 대상의 위치는 심장의 높이보다 낮게 할 것 4. 작업 대상과 눈과의 거리는 약 30cm를 유지할 것 답은 3번입니다. 작업 대상은 자신의 심장부 높이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한국 미용의 발달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대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만 시대엔 수장급은 간모를 썼으며 일반인은 상투를 틀었어요. 포로는 머리를 빡빡 깎았습니다. 머리형으로 신분을 나타냈어요. 기출문제 보실게요. 사만시대 머리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포로나 노비는 머리를 깎았다. 2. 수장급은 간모를 썼다. 3. 일반인에게는 상투를 틀게 했다. 4. 계급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했다. 1번, 2번, 3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사만시대에는 머리형으로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분대하장, 비분대하장을 했어요. 분대하장은 기녀들의 짙은 하장이며 비분대하장은 옅은 하장을 말합니다. 시험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분대하장, 짙은 하장을 행한 시기는 답은 고려시대입니다. 조선 중엽에는
얼굴에 분을 바른 시초로 밑화장으로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눈썹을 모사실로 밀고 그렸으며 얼굴에 연지, 이마에 곤지를 찍었어요. 기출문제 보실게요. 조선시대의 신부화장술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밑화장으로 동백기름을 발랐다. 틀린 설명이죠. 밑화장으로는 참기름을 발랐습니다. 2. 분화장을 했다. 3. 눈썹은 실로 밀어낸 후 따로 그렸다. 4. 연지는 뺨 쪽에, 곤지는 이마에 찍었다. 2번, 3번, 4번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 형태 중 비녀를 꽂은 것은 답은 쪽머리입니다. 쪽머리는 뒤통수를 낮게 머리를 딱 틀어 올리고 비녀를 꽂은 머리 모양입니다. 가끔 비녀의 종류를 묻는 시험 문제도 출제되는데요. 비녀의 종류엔 봉황 모양으로 만든 봉잠, 끝부분이 용처럼 보이도록 한 용잠,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긴 각잠, 비녀 꼭지에 석류꽃송이 무늬를 새긴 석류잠, 산호로 만든 산호잠, 머리를 국화 모양으로 꾸민 비녀 국잠, 호두 모양으로 새겨 만든 옥비녀 호도잠, 옥으로 만든 비녀 옥잠, 금으로 만든 금잠, 은으로 만든 은비녀 은잠이 있습니다. 현대 미용에는 구미야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0년대 이숙종 여사의 높은 머리, 김한란 여사의 단발머리, 1933년 오엽주 여사가 하신백화점 안에 하신미용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하신 미용실을 개설한 사람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답은 오엽주 여사라고 기억하실게요. 외국의 미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국의 미용에는 신미도라고 현종 때 10가지 눈썹 형태를 했으며 액황을 이마에 바르고 홍장을 백분위에 연지로 발랐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미용의 발상지로 형형색색의 항상적인 가발을 사용하였으며 식물성 염료제인 헤너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미용의 발상지는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이집트로 기억하실게요. 로마의 미용은 향료품 염료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대형 원형 목욕탕이 성행하였으며 후랑기파니아 향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랑스 미용은 캐서린 오브 메디시 여왕이 프랑스 미용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세계 미용의 중심지인 프랑스 미용의 기초를 굳힌 사람은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캐서린 오브 메디시 여왕으로 기억하실게요. 무슈 그루아선은 결발을 보급, 성행시켰으며 샴페인은 최초의 남자 결발사였습니다. 영국의 미용은 메리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화장품 제조로 사용하였으며 여인들의 우유 목욕이 성행하였습니다. 외국 미용의 성각자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연도 순으로 암기하실게요. 1875년 프랑스 마셀이 아이롱을 발명, 웨이브를 창안하였어요. 아이롱은 발명하여 헤어스타일의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은 하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마셸 그라또로 기억하실게요. 1905년 영국의 찰스 네슬러가 처음 스파이럴식 퍼머를 고안하였어요. 스파이럴식은 두피에서 두 발끝으로 마는 퍼머예요. 1925년 독일의 조셉 메이어가 크로크로식 퍼머를 고안했어요. 크로크로식 은 헤어 자격증 반에서 퍼머를 마는 방식으로 두 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김밥을 말아 들어가듯 마는 방법입니다. 가위는 재질에 따라 착강 가위와 정강 가위로 나뉘어요. 착강 가위는 협심부는 영강, 날은 특수강으로 되어 있어요. 영강은 탄소의 양이 0.12에서 0.25% 전후이며 특수강은 탄소량이 많아요. 정강가위는 전체가 특수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칫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틴닝 가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두 발 길이는 자르지 않고 숱을 감소시킵니다.
가위를 선택할 때에는 몸체는 약간 굽어지고 두께는 얇고 허리는 강해야 하며 양날은 견고하고 힘이 같아야 하며 날은 협신해서 날 끝으로 갈수록 자연스러운 약간의 내곡선상으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도금이 된 것은 피하고 지기 쉽고 조작이 간편하며 금 나사가 느슨하지 않아야 합니다. 레이저에는 오디너리 레이저와 쉐이핑 레이저가 있는데요. 오디너리 레이저는 디자이너용으로 장점은 시간상 능률적이며 세밀한 작업에 유리해요. 단점은 지나치게 자를 우려가 있어 초보자에게 부적당합니다. 쉐이핑 레이저는 초보자용으로 장점은 날에 닿는 모발이 제한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으며 단점은 조금씩 잘려 비능률적입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커트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하고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답은 물로 두발을 적신 다음 테이퍼링 한다입니다. 레이저 커트는 마른 모발이 아닌 충분히 물을 적신 모발에 커트해야 합니다. 일상용 레이저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날이 닿는 두발이 제한되어 안전하다. 2. 빠른 시간에 시술이 가능하다. 3. 세밀한 작업이 용이하다. 4. 초보자에게 부적당하다. 2번, 3번, 4번은 오디너리 레이저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은 초보자에게 적당한 쉐이핑 레이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롱의 기능에는 열에 의해서 두발의 구조에 일시적인 변화를 주어 웨이브 형성에 쓰는 도구로 마셸 웨이브 시술에 사용됩니다. 아이롱의 각부의 명칭과 작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프롱은 두발을 위에서 누르는 작용을 하며 그루브는 두발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두발에 필요한 부분을 나눠 잡거나 사이에 끼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적정 온도는 120도에서 140도입니다. 시험엔 아이롱의 작동법에 대해 나왔는데요. 보실게요. 마셸 웨이브의 시술 시 손에 쥔 아이롱을 여닫을 때 어떤 손가락으로 작동하는가? 답은 소지와 약지입니다. 엄지는 고정시키고 소지와 약지를 이용하여 아이롱을 여닫습니다. 스캘프 트리트먼트의 종류와 시술 방법 보실게요. 건강모엔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 건성 모발엔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 지속 모발엔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 비듬모엔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 건성 모발엔 핫 오일 트리트먼트를 행합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비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두피 손질 기술을 나타내는 것은 1.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 2.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 3. 세보리아 스캘프 트리트먼트, 4.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 답은 4번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비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두피 손질입니다. 1번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가 정상일 때, 2번 오일리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피지가 가잉 분비되어 피지가 많을 때, 3번 세보리아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지루성 두피일 때 두피 손질 기술입니다. 샴푸는 두발, 두피의 비듬, 때 제거, 청결을 목적으로 하며 샴푸의 종류에는 크게 웨트 샴푸와 드라이 샴푸가 있어요. 린스는 모발의 엉킴을 방지하며 정전기 방지, 윤기를 흐르게 합니다. 합성 세제, 샴푸 후, 크림 린스, 오일 린스, 펌어 시술 전후 산성 린스를 하며 산성 린스에는 비니거 린스, 레몬 린스, 구연산 린스 등이 있어요. 비니거는 식초를 말합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경수로 샴푸한 후 가장 적당한 린스는 1. 산성 린스, 2. 크림 린스, 3. 알칼리 린스, 4. 보통 린스. 답은 1번 산성 린스입니다. 경수는 금속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이라 산성 린스로 마무리하면 좋아요. 헤어커트는 가위나 레이저를 사용하여 얼굴형에 맞도록 형태를 잡아주는 기술이며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헤어커트의 종류에는 웨트커트와 드라이커트가 있어요. 웨트커트는 모발의 수분을 적셔서 커트하는 방법이며 드라이커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커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미용사 일반 헤어 자격증 반에서 배우는 스파니엘 커트와 이사도라 커트는 빗어 내렸을 때 길이가 동일선상으로 같은 각도 0도의 원랭스 커트입니다. 스파니엘 커트는 앞머리는 길고 뒷부분은 짧은 스타일이며 이사도라 커트는 앞머리는 짧고 뒷부분은 긴 스타일입니다. 그라데이션 커트는 윗기장은 길고 밑기장은 짧은 스타일에 볼륨을 주는 커트로 층이 많지 않은 아나운서 머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격증반에서 배우는 그라데이션 커트는 45도 각도로 밑단을 커트합니다. 레이어 커트는 90도 각도로 윗머리는 짧고 밑머리는 길어요. 단층이 많은 커트죠. 시험엔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브런드 커팅의 기법이 아닌 것은 1. 원랭스 커트, 2. 스퀘어 커트, 3. 그라데이션 커트, 4. 스트로크 커트. 답은 4번 스트로크 커트입니다. 스트로크 커트는 모발 끝이 자연스럽게 질감 처리되는 커트입니다. 테이퍼링은 도발 끝을 점차적으로 가늘게 하는 방법이며 엔드 테이퍼는 스트랜드의 3분의 1 이내에 두발 끝을 테이프하는 것으로 두발 양이 적을 때 시술해요. 노멀 테이프는 스트랜드의 2분의 1 이내에 두발 끝을 테이프하는 것으로 두발 양이 보통일 때 시술해요. 딥페이퍼는 스트랜드의 3분의 2 이내에 두발 끝을 테이프하는 것으로 두발 양이 많을 경우 시술합니다. 틴닝은 두발의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슬리더링은 가위, 시저스로 두발을 티닝하는 방법이며 트리밍은 이미 형태가 이루어진 두발을 최종적으로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리핑은 튀어나오거나 삐져나온 두발을 잘라내는 것이며 블런트 커트는 직선적으로 자르는 방법이며 싱글링은 빗을 천천히 위쪽으로 이동하며 가위를 개폐시켜 시술하는 커트입니다. 프레 커트는 파마 시술에 앞서서 미리 원하는 스타일을 커트해요. 파마를 말며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생각해 조금 길게 커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애프터 커트는 파마 시술 후 디자인에 맞춰서 하는 커트를 말합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스타일형이 완성되었을 때 두발선을 최종적으로 정돈하기 위해 가볍게 커트하는 방법은 1. 트리밍 커트, 2. 틴닝 커트, 3. 스트로크 커트, 4. 테이퍼 커트. 답은 1번 트리밍 커트입니다. 틴닝 커트는 두발의 길이를 짧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스트로크 커트는 스트로크는 치다, 때리다 란 뜻으로 모발의 무게를 이용해 가위를 모발 끝을 툭툭 치면서 질감을 가볍게 하는 커트 기법입니다. 테이퍼 커트는 테이퍼링, 두발 끝을 점차적으로 가늘게 하는 방법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두발의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가해 웨이브를 변화시켜 오래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증반에서 파마 맞는 법을 배우죠. 자격증 취득 후 샵에서 일할 땐 약을 사용하게 돼요. 파마를 말기 전에 다 만 후 모발을 제1제를 도포해요. 제1제는 한원제로 티오클리콜산염이 케라틴 분자의 시스틴 결합을 끊어 모발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1액 주성분은 학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답은 티오클리콜산염입니다. 제2제는 치소산염으로 산화시킴으로써 끊어진 시스템 결합을 다시 이어붙이는 과정입니다. 산화제는 한원제에 의해 끊어진 시스템 결합을 다시 연결하여 모발을 원래의 형태로 복원시켜줍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제2액의 작용은 1. 동화작용, 2. 한원작용, 3. 산화작용, 4. 이하작용. 답은 3번 산화작용입니다. 제1제 한원제에 의해 끊어진 시스틴 결합을 다시 연결하여 모발을 봉헌하는 산화작용을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중 2제 중화제를 하기 전 컬이 잘 나왔나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컬을 해요. 시험엔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중 테스트 컬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답은
정확한 프로세싱 시간을 결정하고 웨이브 형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발 끝이 자지러지는 원인에는 너무 강한 약을 사용하였을 때, 약을 다량 사용하였을 때, 가는 롯들을 사용하거나 대기 시간이 길었을 때, 머리끝을 너무 테이프했을 때 텐션이 약해 롯드에 꼭 감기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문제 보실게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 두 발끝이 자지러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콜드 웨이브 제1액을 바르고 방치 시간이 길었다. 2. 두 발끝을 너무 테이프하였다. 3. 두 발끝을 블런트 커트하였다. 4. 너무 가는 롯들을 사용하였다. 답은 3번이고요. 블런트 커트를 하였다고 두 발끝이 자지러지진 않아요. 두 발끝이 자지러지는 원인은 1번, 2번, 4번입니다. 파마를 말고 1액 도포 후 비닐캡을 씌워요. 시험엔 비닐캡을 씌우는 이유에 대해서 자주 출제됩니다. 비닐캡의 용도는 체온으로 솔루션의 작용을 빠르게 하기 위해 제1액의 작용이 두 발 전체에 골고루 행하여 지게 하기 위해 휘발성 알칼리의 희산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등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모발에 도포한 약액이 쉽게 침투되게 하며 시술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 필요하지 않는 것은 1. 스팀 타월, 2. 헤어스티머, 3. 신징, 4. 히팅캡. 답은 3번 신징입니다. 신징은 불필요한 두발을 불꽃으로 태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스팀 타월, 헤어 스티머, 히팅캡은 열에 의해 솔루션의 작용을 빠르게 하여 시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컬의 구성 요소에는 1. 헤어 쉐이핑, 2. 스템의 방향, 3. 슬라이스, 4. 텐션, 5. 루프의 크기, 6. 목은 베이스가 있습니다. 헤어 쉐이핑은 두발을 정돈하여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컬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기초 기술이에요. 스템의 방향은 스템이 모발의 줄기란 뜻의 미용 용어이며 모발 줄기의 방향을 말합니다. 슬라이스는 한 다발로 만든 모발을 말하며 텐션은 잡아당기는 힘, 루프의 크기는 루프가 머리단에 생긴 컬의 소용돌이 부분을 말해요. 모근은 두부, 표피 및 모낭 안에 들어있는 머리카락 부분을 말합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컬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크레스트, 2. 베이스, 3. 루프, 4. 스템. 답은 1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크레스트는 S자 물결을 이루는 부분의 정상 부분을 말합니다. 롤러컬에는 논스템 롤러컬, 하프스템 롤러컬, 롱스템 롤러컬이 있어요. 논스템 롤러컬은 두 발을 스트랜드를 전방 45도로 쉐이프해서 두 발 끝으로 말아 감아요. 스템이 대부분 롤러에 감기기 때문에 논스템이라고 합니다. 하프스템 롤러컬은 스트랜드를 베이스에 대하여 약 90도의 각도로 잡아 올려서 쉐이프하고 와인딩해요. 논스템 롤러컬에 비해 볼륨감이 적습니다. 롱스템 롤러컬은 스트랜드를 약 45도 후방으로 쉐이프해서 말아 감습니다. 볼륨이 적어 네이프 쪽에 사용합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두 발을 롤러에 와인딩할 때 스트랜드를 베이스에 대하여 수직으로 잡아 올려서 와인딩한 롤러컬은 1. 롱스템 롤러컬, 2. 하프스템 롤러컬, 3. 논스템 롤러컬, 4. 숏스템 롤러컬. 답은 2번 하프스템 롤러컬입니다. 롱스템 롤러컬은 후방 45도로 쉐이프해서 와인딩한 롤러컬이며 논스템 롤러컬은 전방 45도 각도로 들어 말아 가장 볼륨이 좋아요. 두부의 명칭과 두상의 포인트는 헤어 디자인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니 암기하시길 바랄게요. 두부의 명칭 보실게요. 탑, 전두부, 사이드, 축두부, 크라운, 두정부, 네이브, 후두부라고 해요. 두상을 15포인트로 나뉘어요. 귀 중앙 이어 포인트, 얼굴 정중앙 센터 포인트, 두상에서 제일 높은 부분 탑 포인트, 이어 포인트에서 사선으로 골덴 포인트, 뒤통수 쪽 백 포인트, 뒤통수 쪽 제일 아랫부분 네이프 포인트, 간자 놀이 쪽 사이드 포인트, 크게
7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얼굴 앞 라인 쪽으로 보면 남자분들 M자 라인 쪽 프런트 사이드 포인트, 구렛나루 제일 아래쪽 사이드 코너 포인트, 이어 포인트 살짝 뒤쪽에 이어백 포인트, 네이프 제일 아래쪽 모서리 부분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헤어라인을 따라 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포인트 사이에 있는 4개의 미디엄 포인트가 있어요. 센터 포인트와 탑 포인트 사이 센터 탑 미디엄 포인트, 탑 포인트와 골덴 포인트 사이에 탑 골덴 미디엄 포인트, 골덴 포인트와 백 포인트 사이 골덴 백 미디엄 포인트, 백 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 사이에 백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로 긴 라인에 총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 출제 비중이 높은 피부학의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외측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표면은 삼각 또는 마름모꼴의 다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의 표면은 인종, 개인, 나이, 부위에 따라 달라요. 눈 주위는 얇아 특히 주의하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표피는 크게 외측부터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극층, 기저층 순으로 되어 있으며 악 글자를 따 각투가유기로 외우실게요. 각질층은 20여 개의 각질세포가 겹겹이 쌓인 무액층이며 세포 간 지질 사이에 죽은 각질세포가 묻혀있는 벽돌과 시멘트의 구조입니다. 천연 보습인자 NMF가 존재합니다. NMF는 피부의 수분을 조절하며 아미노산 4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투명층은 두세 개의 무액층으로 투명해 보이는 유동성 물질 엘라이딘을 함유하며 손바닥, 발바닥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과립층은 곽화유리질 가립을 함유하며 수분 저지막이 외부 이물질 침투를 방어합니다. 각화유리질 가립이랑 케라틴 성분이 각화해서 각질을 생성하는 주 성분입니다. 각화유리질 가립이 표피층 중 어디에 있는가요? 하고 문제가 나와요. 과립층이라고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외우기 힘드시면요. 각화유리질 가립의 가립을 따 가립층 연관하여 기억하실게요. 입 안의 점막은 가립층이 없습니다. 유극층은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랑게르한스 세포는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죠. 기저층은 피부에 새 세포를 형성하며 기저층이 손상되면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가 생기는 피부층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기저층으로 콕 찍으실게요. 기저층은 피부의 색상을 결정짓는 색소 제조 멜라닌 세포와 피부에 케라틴을 형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 촉감을 감지하는 머켈 세포가 분포되어 있으며 물결 모양의 세포가 단층을 이룹니다. 다음 중 표피 중에 존재하는 세포가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각질 형성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를 제외한 다른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엔 기저층이 많이 출제돼요. 원추형의 세포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존재하는 피부층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기저층으로 체크하실게요. 이제 진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피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두,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영양 공급과 관계 있는 층입니다. 물결 모양의 층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평평해지며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망상층은 교훈섬유 콜라겐과 탄력섬유 엘라스틴의 결합 조직으로 피부의 탄력과 주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훈섬유와 탄력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진피에 대한 설명이죠. 진피로 체크하실게요. 피부의 부속기관으로는 혈관, 림프관, 피지선, 한선, 신경, 감각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진피의 구성물질은 탄력섬유 엘라스틴과 교훈섬유 콜라겐, 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력섬유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에 관여하고 피부 파열을 방지합니다. 교훈섬유 콜라겐은
피부 주름과 처짐 현상이 효과적이며 보습 능력이 있습니다. 노화가 될수록 콜라겐 함량이 낮아집니다. 진피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우수한 보습 능력을 지녀 피부 관리 제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콜라겐을 체크하실게요. 피하 조직은 수많은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온 조절, 신체를 보호,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부 구조에서 지방세포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피하 조직으로 체크하실게요. 피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1.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 3개 층으로 구성된다. 맞는 설명이죠. 2. 표피는 일반적으로 내측부터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5층으로 나뉜다. 우리가 앞글자를 따 피부 외축부터 각두, 가유기로 외웠죠. 맞는 설명입니다. 3.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유극층에 산재한다. 우리 멜라닌 세포 어디에 존재한다고 배웠죠?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합니다. 3번 틀린 설명입니다. 4번 멜라닌 세포 수는 민족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피부에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 기능, 흡수 기능, 프로비타민 D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로 전환하는 영양분 교환 기능, 피하 조직에서 지방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 호흡 기능, 피지와 땀을 분비하며 피부에 윤기를 주며 인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분비 기능, 재생 기능, 면역 기능, 지각 기능, 체온 조절 기능을 합니다. 피부의 부속기관 피지선은 진피에 위치하며 코 주위에 발달됩니다. 손바닥, 발바닥엔 피지선이 없습니다. 다음 중 피지선이 없는 곳은 하고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손바닥, 발바닥, 손, 발바닥 기억하실게요. 성인은 하루 1에서 2g의 피지를 분비하며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의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사춘기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피지 분비와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1.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2. 프로게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3번 인슐린.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4번 안드로겐. 네, 답은 4번 안드로겐이에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은 사춘기 때 피지 분비와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피지막은 pH 4.5에서 6.5의 약산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표면의 pH는 하고 문제가 나오면 pH 4.5에서 6.5 약산성으로 체크하실게요. 한선은 에크린 한선, 소한선과 아포크린 한선, 대한선으로 나뉘는데요. 에크린은 3글자죠. 아포크린은 4글자. 그래서 에크린은 소, 아포크린은 대로 기억하실게요. 에크린 한선, 소한선은 손바닥, 발바닥에 분포하고 있으며 아포크린 한선, 대한선은 사춘기 이후 분비되며 냄새가 나요. 아포크린 한선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겨드랑이, 배꼽, 유두, 항문 주변 등 특정 부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한선 어디에 존재하나요? 하고 문제가 나와요. 어디? 겨드랑이, 배꼽, 유두, 항문 주위 기억하실게요. 우리가 추위나 공포를 느끼면 닭살이 돋죠? 이건 이모근의 역할입니다. 모발의 단면도를 보실게요. 단면도를 보면요, 긴 바가 아주 흡사한 모양이에요. 바깥 부분 김에 해당하는 부위는 모표피, 중간 부분 밥에 해당하는 부위는 모피질, 안쪽 부분 단무지, 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수질입니다. 모피질엔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는 곳은 하면 모피질로 답 체크하실게요. 네일의 구조는 네일, 헤어, 피부, 메이크업, 시험 모두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네일의 구조 보실게요. 네일 루트 조근이라 하면 네일이 자라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네일 보디, 조체, 조판이라고 하며 신경, 혈관이 없으며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프리엣지 또 다른 말로 자유연이라고 하며 우리 모양과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네일 베드와 분리되어 자라나온 손 발톱을 말합니다. 네일의 길이와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프리엣지 자유연으로 기억하실게요. 네일 및 피부 조직 보실게요. 매트릭스 조모라고 하며 성장을 담당해요. 매트리스가 손상되면 네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변형이 생깁니다. 모세혈관, 림프, 신경조직이 있어 산소를 모세혈관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루눌라, 조반월이라고 하며 루눌라의 크기와 두께는 손톱 건강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일 베드, 또 다른 말로 조상이라고 하며 네일 보디 밑에 피부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네일을 둘러싼 피부엔 에포니키움 상조피가 있습니다. 네일 보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에포니키움 아래편에 끈적한 형질로 되어 있으며 손상되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네일 보디의 시작점에서 자라나는 피부로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큐티클을 덮고 있는 피부는 하고 문제가 나와요. 에포니키움 상조피 기억하실게요. 큐티클 조소피는 에포니키움 아래에 있으며 에포니키움의 각질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네일 주변을 덮고 있는 죽은 각질세포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키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실게요. 하이포니키움 하조피는 프리엣지 아래에 돌출된 피부 조직으로 박테리아와 이물질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이포니키움 하조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네일 아래 살과 연결된 끝부분으로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로 기억하실게요. 화장품학은 시험의 평균 4문제에서 많게는 9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화장품학의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인체를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해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며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함이 있습니다. 시험엔 이렇게 출제돼요.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인체를 청결히 하고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맞는 설명입니다. 2.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맞는 설명이죠. 3.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네, 맞는 설명입니다. 4. 신체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사용 목적을 겸하지 않는 물품. 답은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화장품은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킵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으로는 안정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 있으며 글자를 따 안정사유로 기억하실게요. 안정성은 인체에 대한 부작용, 독성이 없어야 하며 안정성은 제품이 변질, 변색, 변치되거나 오염이 없어야 합니다. 유효성은 효과가 있어야 하며 사용성은 사용감이 좋아야 합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은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화장품의 4대 품질 요건 중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가 의미하는 것은 1. 안정성, 2. 안정성, 3. 사용성, 4. 유효성. 답은 1번 인체에 대한 부작용, 독성이 없어야 한다는 안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의 4대 요건이 아닌 것은 1. 안전성, 2. 안정성, 3. 유효성, 4. 기능성. 답은 4번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이 아니라 사용성이 화장품의 4대 요건입니다. 우리 화장품의 4대 요건 다시 외워볼까요? 안정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안정사유 꼭 기억하실게요.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의약품은 진단, 치료 목적이라고 기억하실게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는
미백, 주름 개선, 태닝, 자외선 차단, 피부나 모발의 건조한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시험엔 이렇게 출제돼요.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주름 개선 맞죠? 2.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자외선 차단 맞고요. 3.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피지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것은 기초 화장품 중 클렌징 제품의 효과입니다. 답은 3번이죠. 4.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미백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맞습니다. 유성 원료 식물성 오일은 흡수력이 떨어지고 동물성 오일은 피부의 친화성, 흡수력이 가장 좋으며 강물성 오일은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고 종류에는 클렌징 크림이 있습니다. 왁스는 고급 지방산에 고급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테르를 의미하며 화장품의 굵기를 조절하며 강택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립스틱의 성분으로 사용합니다. 동물성 왁스에 라놀린, 약모가 있습니다. 약모에서 추출한 동물성 왁스는 하고 문제가 나와요. 라놀린 기억하실게요. 계면활성제 등급머리 모양의 친수성기와 막대 모양의 친유성기가 한 분자 내에 있는 양이온성은 살균 작용, 소독 작용을 하며 종류에는 헤어린스, 헤어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이온성은 기포 형성작용을 하며 샴푸, 비누, 클렌징폼,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양쪽 이온성에는 베이비 샴푸가 있으며 비이온성은 저자극, 유화력, 가용화력, 분산력이 우수하여 기초 화장품이 있습니다. 계면 활성제의 살균력의 세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세기가 큰 순서로 양이온성, 그 다음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순으로 기억하실게요. 계면 활성제 중 가장 살균력이 강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양이온성입니다. 화장품의 제조 원료에는 유화가 있어요. 물에 다양한 오일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우윳빛으로 백탁화된 상태를 말하며 OW 에멀전 물 안에 오일이 혼합되어 수분감이 많고 촉촉함을 지녔으며 친수성 수중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OW 수중 유형 에멀전 제품으로 알맞는 것은 1. 헤어크림, 2. 나이트크림, 3. 클렌징 크림, 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4.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답은 4번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입니다. OW형 에멀전 제품은 물에 기름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로션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WO 에멀전 오일 안에 물이 혼합되어 기름기가 많고 무거운 특징을 가졌으며 친유성 유중수형이라고 합니다. 디클렌징 제품은 묵은 각질 제거가 가능하며 종류엔 AHA, 아하가 있습니다. 화장수 스킨에는 유연 화장수가 있고요. 수분 보습을 주어 건성 노화 피부에 적합해요. 수렴 화장수는 수렴 작용으로 노폐물 분비를 억제하며 지성, 복합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파운데이션 리퀴드형은 OW형으로 수분 함량이 많아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합니다. 향수는 지속성이 있고 확산성이 높아야 하며 시대성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부항률의 단계에 대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요. 부항률이 높은 순으로 퍼퓸, 오데퍼퓸, 오데톨렛, 오데코롱, 샤워코롱 순이며 퍼퓸은 알코올이 70%, 향수 원액을 30% 포함하여 향이 3일 정도 지속될 수 있다 기억하실게요. 향수를 뿌렸을 때 첫 느낌, 향 휘발성이 강한 향료를 탑노트라 하고요. 중간 느낌의 향 휘발성이 중간인 향료를 미들노트라고 합니다. 향수를 뿌린 후 마지막에 남은 잔향으로 주로 휘발성이 낮은 향료들로 이루어져 있는 노트를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하며 변질될 수 있으니 뚜껑을 닫아 갈색병에 보관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류엔 레몬이 있고요. 미백작용, 햇빛 노출 시 색소 침착이 되며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아줄레는 카모마일에서 추출하며 라벤더는 근육이완, 상처 재생, 화상 치유를 합니다. 캐리어 오일, 베이스 오일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호호바 오일이 있습니다.
피부 친화성이 좋아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적어요. 다음 중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화장품 성분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 기억하실게요. 시험에 캐리어 오일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캐리어 오일엔 호호바 오일, 메가 오일, 살구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아몬드 오일. 캐리어 오일의 종류 기억하실게요. 모발 화장품에는 헤어 린스가 있는데 헤어 린스의 기능을 묻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린스는 정전기 방지, 모발 보호, 유연성과 강택에 부여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린스가 영양 공급을 한다고 문제를 내는데요. 영양 공급은 트리트먼트의 효능입니다. 린스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하고 시험에 출제됩니다. 1. 정전기를 방지한다. 2. 모발 표면을 보호한다. 3. 자연스러운 강택을 준다. 4. 세정력이 강하다. 답은 4번입니다. 세정력이 있는 것은 샴푸의 기능입니다. 미백 화장품 성분에는 알부틴, 코직산, 비타민C 및 유도체가 있으며 주름 개선 화장품 기능엔 주름, 완화 개선, 콜라겐 합성 촉진, 진피층에 탄력을 주고 피부 주름을 완화, 개선시킵니다. 자외선 차단 화장품 선스크린은 시간이 지나면 덧발라야 합니다. 외출 전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외선 차단 화장품에는 산란제, 물리적 차단제와 흡수제, 화학적 차단제가 있어요. 산란제의 역할은 백탁 현상이 있으면 사용감이 떨어집니다.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성 피부 어린이에게 사용 가능해요. 주요 성분으로는 이산화티탄, 산화아연이 있어요. 흡수제,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은 피부 흡수성이 좋아 사용감이 좋으며 피부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감성 피부인 어린이에게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핵실 디메틸파바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는 UVB 방어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선 프로페션 팩터의 약자이며 SPF1은 자외선 B를 약 15분 차단합니다. 자외선 산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외선 흡수제에 비해 피부의 흡수성이 떨어진다. 2. 백탁 현상이 일어난다. 3. 파라아미벤조인산, 간파유도체, 디벤조일 메탄 등 성분에 사용한다. 4. 피부의 자극이 약하다. 1, 2, 4번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외선 산란제의 성분에는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카오린 등이 있습니다. 색소는 염료와 알료로 나뉘어요. 염료는 물과 오일에 녹고 알료는 물과 오일에 녹지 않아 주로 메이크업 화장품에 사용돼요. 알료는 무기알료와 유기알료로 나뉘어요. 무기알료는 커버력이 우수하고 내광성, 내열성이 양호해요. 유기알료는 착색력, 선명도가 우수하며 색상이 선명하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에 주로 사용돼요. 색조를 염료와 알료로 구분할 때 그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 염료는 메이크업 화장품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염료는 기초 화장품의 착색제로 사용하며 메이크업의 색조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알료입니다. 2. 알료는 물과 오일에 모두 녹지 않는다. 맞아요. 알료는 물과 오일 모두 녹지 않습니다. 3. 무기알료는 커버력이 우수하고 유기알료는 비싼 알칼리에 약하다. 맞는 설명이죠. 4. 염료는 물이나 오일에 녹는다. 맞아요. 2, 3, 4번 맞는 설명입니다. 똑똑하게 키워드 맛 알려드릴게요. 소독에는 멸균, 살균, 소독, 방부가 있어요. 멸균은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 포자까지 모두 사멸, 제거시키는 무균 상태로 100%의 사멸, 100%의 사멸을 말해요. 살균은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미생물을 급속 사멸, 급속 사멸시킵니다. 소독은 우리가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닦죠. 급속 사멸시키지만 아포, 포자까지는 제거하지 못해요. 방부는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제거하거나 정지시켜 음식물의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은 답은 방부입니다. 유통기한, 방부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소독력이 강한 순서는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순입니다. 소독력이 강한 순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멸균, 살균, 소독, 방부 순으로 꼭 기억하실게요.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온도, 시간, 수분, 농도가 있어요. 소독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접촉 시간이 길수록 소독력의 효과는 커집니다.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소독력은 감소됩니다. 다음 중 소독약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 한다. 2. 소독 물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4. 소독 실시 후 서서히 소독 효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소독약은 미량으로도 살균력이 강해야 하며 침투력 또한 강해야 합니다. 소독약의 주의사항은 소독약은 밀폐시켜 열과 빛을 차단하는 냉암소에 보관하며 취급 방법, 농도 표시, 소독제 병의 오염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의 경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말 소독은 환자가 퇴원, 사망, 격리 수용된 감염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소독을 말합니다. 미생물의 증식 환경 온도에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이 있어요. 저온균은 저온에서 식품을 부패시키는 식품 부패균이며 중온균은 28도에서 38도까지 가장 활발히 증식하여 인간 체온에 최적화된 질병 병원균입니다. 고온균은 40도에서 80도의 온천수에서 서식하는 세균을 말합니다. 미생물의 종류에는 유산균, 효모,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진균, 원충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 가장 작고 핵산, DNA와 RNA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하며 항생제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항열 바이러스는 인간 질병 최초 바이러스입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이며 인수 공동 미생물 병원체입니다. 세균은 감염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 2차 감염입니다. 물리적 소독법에는 일강 소독법이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법인 미용 도구인 철제 도구, 브러쉬 등을 소독하며 소독, 물품이 겹치지 않게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어야 합니다. 자외선 소독기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실게요. 헤어브러쉬 소독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헤어브러쉬는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보관한다. 2. 헤어브러쉬는 전용 세제로 헹구고 잘 건조한다. 3. 플라스틱 브러쉬는 열을 가하면 녹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헤어브러쉬를 떨어뜨릴 경우 털어서 사용한다. 답은 4번입니다. 헤어브러쉬를 떨어뜨릴 경우 털어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 세제로 헹구고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소독해야 합니다. 자외선 소독 기억하실게요. 자비 소독법은 열탕 소독법이라고 하며 100도씨 끓는 물에 15분에서 20분 가열합니다. 탄산나트륨 1에서 2% 첨가 시 살균력 상승, 금속 손상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비소독 시 살균력 상승과 금속의 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 약품으로 알맞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자비소독, 열탕소독 시 탄산나트륨을 1에서 2% 첨가하면 살균력 상승과 금속의 상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압증기 멸균병은 에이즈, B형 간염균을 소독하며 10파운드 115도에서 30분 가열해요. 15파운드 121도에서 20분 가열, 20파운드 126도에서 15분 가열합니다. 많은 물품을 멸균할 수 있어 소독 비용이 저렴하며 멸균 방법이 쉽고 아포를 사멸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독 방법입니다. 다음 중 살균 효과가 가장 높은 소독 방법은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1. 염소 소독, 2. 일강 소독, 3. 저온 소독, 4. 고압질기 멸균. 답은 4번 고압질기 멸균입니다. 고압질기 멸균은 아포, 포자까지도 사멸시키는 소독 방법이며 멸균은 소독보다 살균 효과가 높습니다. 소각 소독법은 오염된 쓰레기, 일회용 물질, 가운, 수건, 한자의 객담 등을 불에 태워 멸균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염된 쓰레기, 일회용 물질, 가운, 수건, 한자의 객당 등을 소독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소독법은 하면 답은 소각 소독법입니다. 화학적 소독법엔 석탄산이 있습니다. 석탄산 3% 단백질 변성작용을 하며 피부 점막, 금속기구, 아포포자 바이러스에 부적합합니다. 유기물에서도 소독력이 약해지지 않고 소독제의 살균력 지표로 사용되며 피부의 자극성, 금속의 부식성이 있으며 독성과 치기가 강합니다.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답은 석탄산, 석탄산으로 콕 찍으실게요. 수공수는 0.1% 금속기구와 상처, 음료수에 부적합하며 살균력과 독성이 매우 아주 강합니다. 소독육 수공수의 희석 농도를 0.1에서 0.5%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에탄올은 70% 단백질 변성 작용을 합니다. 알코올 소독의 미생물 세포에 대한 주된 작용은 미생물 세포의 단백질 변성 작용을 합니다. 크레졸 3%, 페놀 화합물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알칼리성 수용액을 녹인 크레졸 비누액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미용실 바닥과 배설물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크레졸로 콕 찍으실게요. 가산화수소 3% 산화작용을 하며 오존은 물을 대상으로 하며 산화작용을 합니다. 가망가니즈산 칼륨, 가망간산 칼륨도 산화작용을 하며 생석회는 하수도, 쓰레기통, 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수도 주위에 흔히 사용되는 소독제는 하고 시험에 나오면 생석회 기억하실게요. 계면활성제 역성비누는 0.01에서 0.1% 수용액을 사용하며 식기, 수저, 식품, 행주, 도마, 손소독 등에 사용합니다. 이 미용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소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성비누입니다. 역성비누는 살균력이 강하며 손소독과 식품소독에 사용합니다. 공중보건학의 키워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개념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 및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보건수준 평가의 지표엔 영아 사망률이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대표적인 보건수준 평가 지표이며 영아 사망률 구하는 공식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영아 사망률은 그해의 연간 출생아 수 분의 그해의 1세 미만 사망자 수 곱하기 창입니다. 비례 사망 지수는 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험엔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은 하고 출제됩니다. 영아 사망률로 기억하시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 수준 지표엔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건강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됩니다. 비례 사망 지수, 조사망률, 평균 수명으로 기억하실게요. 건강 지표는 비례 사망 지수, 평균 수명,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질병 이환율, 기생충 감염률 등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소속되었으며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속되었습니다. 시험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소속되었고 북한은 어느 지역에 소속되었는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속되었습니다. 보건행정의 범위엔 보건관계기록에 보존, 환경위생, 감염병관리, 모자보건, 보건간호 등이 있습니다. 시험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보건행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며 출제되었습니다.
보건행정의 범위에는 보건관계기록의 보존,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보건간호로 기억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엔 공공성, 사회성, 봉사성, 교육성, 조장성, 과학성, 기술성이 있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을 찾으세요. 보건행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시험에 출제돼요. 보건행정의 특성엔 공공성, 사회성, 봉사성, 교육성, 조장성, 과학성, 기술성으로 암기하시겠습니다. 인구 구성 형태엔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농촌형이 있으며 시험엔 종형과 별형이 많이 출제됩니다. 종형은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입니다. 인구 구성 유형 중 14세 이하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형태는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종형입니다. 별형은 도시형 인구 유입형으로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입니다. 일명 도시형 인구 유입형이라도 하며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 되는 인구 구성 유형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별형입니다. 병원체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등이 있으며 세균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으며 생존하는 세포 내에서 기생합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로 세포 내에서만 기생합니다. 인간 병원소 환자 중엔 불연성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체에 감염되었지만 임상 증상이 거의 없는 무증상자로 감염병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소입니다. 보균자 중 건강 보균자가 있는데요. 병원체를 몸에 보유하고 있지만 증상이 없어 보건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병원소로부터 병원체에 탈출엔 호흡기계 탈출이 있습니다. 말, 기침, 재채기 등으로 폐결핵, 결핵, 홍역, 감기, 수두에 걸립니다. 소화기계 탈출엔 분변, 토사물로 콜레라, 장티푸스, 폴리오, 이질 등에 걸립니다. 병원체에 직접 전파 호흡기계엔 비말감염,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등이 있으며 혈액, 성맥에는 면도나 혈액 등으로 B형 감염, 후천성면역 결핍증에 걸립니다. 간접 전파 수인성 물에 의한 전염에는 세균성 이질이 있으며 계달물 환자가 사용한 의복, 침구, 수건, 완구 등으로 트라코마에 전염됩니다. 병원체의 병원소 탈출 경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병원체의 병원소 탈출 경로에는 호흡기는 말, 기침, 재채기 등으로 탈출됩니다. 비뇨생식기는 소변, 성기 분비물 등으로 탈출합니다. 소화기 계통은 분변 토사물로 탈출합니다.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파리는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파라디푸스, 결핵, 이는 발진티푸스, 진드기는 츠츠 가무시증을 전파합니다. 면역은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나뉩니다. 선천적 면역은 출생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면역이며 후천적 면역엔 수동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나뉩니다. 수동면역엔 모체로부터 받아 형성되는 자연 수동면역이 있습니다. 능동면역에는 감염병을 앓은 후 형성되는 자연 능동면역과 예방접종으로 형성되는 인공 능동면역이 있습니다. 생균 백신엔 결핵, 홍역, 폴리오, 풍진 등이 있으며 사균 백신엔 콜레라, 장티푸스, 폐렴구균, 백일해, B형 감염 등이 있습니다. 순화 독소주입엔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 감염 후 얻어지는 면역은 하고 시험에 나와요. 자연 능동면역으로 기억하실게요. 장티푸스, 결핵,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면역은 답은 인공능동면역입니다. 출생 시 모체로부터 받는 면역은 하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답은 자연수동면역입니다. 주요 필수 예방접종엔 생후 직후, B형 감염, 생후 4주 이내 결핵, 2, 4, 6개월의 DPT가 있어요. 출생 후 아기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예방접종은 하고 시험이 출제되면 답은 B형 간염입니다. 기생충 관리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요충은 감염된 어린이 접촉으로 집단 감염을 일으킵니다. 항문에 기생합니다. 산란과 동시에 감염 능력이 있으며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어린 연령층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가장 잘 되는 기생충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요충입니다. 구충은 토양의 피부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유구조충 돼지고기, 무구조충 소고기, 소고기 무국으로 기억하실게요. 돼지고기를 생식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유구조충입니다. 송어, 연어를 생식했을 때 긴촌증에 걸려요. 긴촌증의 1중 간속주는 물배로 2중 간속주는 송어, 연어 생식이에요. 다음 기생충 중 송어, 연어 등의 생식으로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것은 긴촌증입니다. 폐흡충은 가재, 개를 생식하여 걸립니다. 1중간 숙주는 다슬기, 2중간 숙주는 가재, 개 생식입니다. 검역은 감염병 유행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강제 격리로 건강격리해요. 역학은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합니다. 감염병 유행 지역의 입국자에 대하여 감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강제 격리로서 건강격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문제가 나와요. 답은 검역입니다. 법정 감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있으며 다 외울 수는 없으나 시험에 많이 출제되므로 반복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제1급 감염병은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 16종이 있습니다. 두창, 탄저, 패스트, 라사열, 야토병, 마버그열, 디프테리아, 보툴리눔 독소증,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병, 리프트밸리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중동호흡기 증후군,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 있습니다.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제1급 감염병은 발견 즉시 바로 신고해야 하죠. 보기에서 1급 법정 감염병을 찾아 답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결핵, 수도, 홍역, 풍진, 폴리오, 콜레라, 성홍열, 한센병, 백일해, A형 간염, E형 간염,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이질, 유행성 이하선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구균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장출혈성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황세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넨 내성장애, 세균속 균종 감염증, 원숭이 두창, 총 25종이 있습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1. 장티푸스 2. 파상풍 3. 콜레라 4. 세균성 이질 답은 2번 파상풍입니다. 파상풍은 제3급 감염병입니다.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황열, 휴열, 댕기열, 발진열, 파상풍, 라임병, 공수병, 유비저,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일본 뇌염, B형 간염, C형 간염, 진드기맥의 뇌염, 웨스트나일열, 치쿤구니아열, 신증후 군출혈열, 브루셀라증, 츠츠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페혈증,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부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츠펠트 야곡병,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26종이 있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파상풍, 2. 황열 3. 장티푸스 4. B형 간염 답은 3번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는 제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애독, 임질,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연성아감, 청규콘딜롬, 인플루엔자, 성기단순포진, 장관감염증, 클라미디아 감염증, 급성호흡기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의 기생충 감염증, 사람류 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 감염증,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다제내성 뭉뭉균 감염증, 다제내성 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총 23종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중 제4급 감염병에 속하는 것은 1. 콜레라 2. 디프테리아 3. 매독 4. 말라리아 콜레라는 제2급 감염병이고 디프테리아는 제1급 감염병이에요. 말라리아는 제3급 감염병이고 매독이 제4급 감염병입니다. 다 외우진 못하시더라도 각 전염병의 반 정도는 아셔야지 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공수병은 개, 패스트는 쥐, 탄저병은 소, 양, 말, 돼지, 일본 뇌염 모기 등이 있습니다. 조출생률은 한국가의 출생 수준을 표시하는 지표로 1년간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성보건에서 모유수유를 하면 배란이 억제되는 자연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유 전 산모의 손을 씻어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2. 모유수유를 하면 배란을 촉진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모유수유를 하면 배란이 억제되어 자연피임에 효과가 있습니다. 3. 모유에는 림프구,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가 들어있어 각종 감염으로부터 장을 보호하고 설사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갖고 있다. 4. 초유는 영양가가 높고 면역체가 있으므로 아기에게 반드시 먹이도록 한다. 1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성인보건에서 당뇨병은 감염병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다음 중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폴리오, 2. 풍진, 3. 성병, 4. 당뇨병. 내 답은 4번 당뇨병. 당뇨병은 감염병이 아닙니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이며 폐결핵은 공중보건사업의 기본 개념에 따라 우선적 관리 대상입니다. 노인 비율에 따라 사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에서 13%인 사회이고 고령 사회는 14에서 19%,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인 사회를 말합니다. 시험엔 몇 프로가 고령 사회인가, 초고령 사회인가 함에 출제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인가? 답은 20%입니다. 기후의 3요소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에 의해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이며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70% 실내 온도 차는 5도에서 7도입니다. 인공 조명에 간접 조명이 있는데요. 비경제적이지만 눈 보호에 가장 적합한 편안한 조명이며 피사체의 그림자의 발생이 적어요. 눈을 쓰는 정밀 작업 시 적당합니다. 인공 조명의 조도는 정밀 작업 300에서 500룩스 이상, 미용실 75룩스 이상으로 미용실의 조도 75룩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암기하실게요. 눈에 가장 좋은 조명은 하고 문제가 나와요. 간접 조명은 그림자가 잘 생기지 않아 눈이 가장 편한 조명 방식이라고 기억하실게요. 대기 환경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공기는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의 무색, 무취의 기체이며 공기의 구성에는 질소는 78%로 가장 많이 차지해요.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기도 해요. 시험에도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하고 출제되었어요. 이산화탄소가 답입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으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작용이 있으며 군집독은 실내의 다수가 밀집하면 기온, 이산화탄소 습도가 높아져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군집독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었어요. 일정 공간 내의 수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기온 상승, 습도 증가 등으로 인해 두통, 현기증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답은 군집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며 헤모글로빈과 결합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기보다 가벼워 확산성과 침투성이 강합니다. 이황산가스 이산화황은 대표적인 대기오염의 지표이며 식물 고사에 피해가 있습니다. 다음 중 식물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기체는 이산화황입니다. 상수의 수질 기준의 대장균은 상수오염의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음용수의 일반적인 오염 지표는 하고 시험에 나오면 답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상수오염의 생물학적 지표이며 물 100ml 내의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음용수로 적합해요. 수질오염의 측정 지표로는 용존산소 물속에 용해된 유리산소이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하수오염의 지표로 BOD가 높으면 DO가 낮아 오염도가 높습니다. 수질오염의 지표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나타내는 용어는 하고 시험이 나오면 답은 BOD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은 예비처리, 본처리, 온이처리 순이며 예비처리는 하수의 큰 부유물질을 스크린으로 제거 유속을 느리게 하여 토사 등 큰 물질을 가라앉힙니다. 본처리엔 혐기성 분해 처리는 메탄가스가 발생하며 호기성 분해 처리는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분류해요. 온이 처리는 하수에서 분리된 고형 성분을 투기, 해상 투기, 퇴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소각법은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 방법입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방법 중 가장 위생적인 방법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답은 소각법입니다. 직업병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돼요. 항공정 비사는 소음으로 난청을 겪고요. 해녀 잠수부는 고압으로 잠안병 잠수병에 노출돼요. 광부는 분진으로 진폐증을, 석공은 규산으로 규폐증을 겪어요. 중금속 중독,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 발생하고 중추신경장애, 소화기 궤양, 보행장애를 겪어요. 식물성 식중독, 감자 솔라닌이 있고요.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엔 살모넬라균,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은 독소형 식중독으로 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으며 면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엔 의료보호가 있어요. 자력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생활 무능력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북한 이탈 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에 출제돼요. 사회보험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 기억하실게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중위생관리법규의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이라 함은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중위생 영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숙박업, 2. 목욕장업, 3. 요식업, 4. 미용업. 답은 3번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 영업입니다.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 영업신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 제출 서류로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수료증, 면허증 원본이 있습니다. 영업 변경 신고 사항에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주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분의 1 이상의 증감,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간 변경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영업신고증 원본이 있어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폐업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며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의 승계는 승계하는 자가 1개월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승계 대상자는 이 미용업의 경우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용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미용업자의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는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일회용 면도날은 손님 1명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조명도를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미용 영업장 안에 조명도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75룩스입니다. 75룩스 기억하실게요. 이 미용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 지불 요금표를 영업소 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미용 소독 기준 방법은 자외선 소독은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주며 건열 멸균 소독은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줍니다. 증기 소독은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줍니다. 열탕 소독은 섭씨 100도씨 이상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줍니다. 석탄산 소독은 석탄산수, 석탄산 3%, 물 97%에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크레졸수 소독은 크레졸 3%, 물 97%에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에탄올 소독은 에탄올 수용액 70%에 10분 이상 담가둡니다. 면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 발급 조건에는 전문대학 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이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학교 이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이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1.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6개월 이상 이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에서 이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고등학교에서 이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답은 1번입니다. 초, 중 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1년 이상
1년 이상 이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 미용사 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는 없으나 질병이나 혼례, 봉사활동, 방송, 촬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이 미용업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영업소 폐쇄 명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행합니다. 청문 실시 사유에는 이 미용사의 면허 정지, 이 미용사의 면허 취소, 영업소 영업정지 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영업소 폐쇄 명령이 있습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 취소와 공중위생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청문입니다. 청문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하실게요.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는 시도지사가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위생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최우수 업소는 녹색 등급, 우수 업소는 황색 등급, 일반 업소는 백색 등급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 기준에는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공중위생 감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의 업무 범위에는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며 검사합니다. 개선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영업소 폐쇄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위생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시 시설 및 설비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세금 납부 걱정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답은 4번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의 업무 범위는 시설 및 설비 확인, 위생관리 의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위생교육 이행 여부의 확인 등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가 있으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영업소 예외 장소에서 이 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처분 기준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1.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 미용 업무를 행한 자,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 3.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4.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답은 4번입니다.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는 이 미용업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를 제외하고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감 사유에는 위반 행위를 사고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의 내용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위생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중위생법규는 이해보다는 기출문제의 문제답, 문답 형식으로 외우시면 합격의 지름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반복 학습하셔서 합격의 기쁨 누리시길 바랄게요.